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이번 포르쉐 시승회에서 카이엔 쿠페와 신형 911을 간략하게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카이엔은 마칸과 함께 포르쉐의 주력 모델인데 그 볼륨을 더 높여줄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카이엔 쿠페와 하이브리드, 터보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이번에 시승할 모델은 카이엔 쿠페입니다. 참고로 시승차는 21인치 휠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사양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카이엔 쿠페는 작년에 시승했던 일반형 기본형 카이엔과 같은 엔진이고요. 340마력 사양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사양이고요. 그 두 번의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엔은 에어 서스펜션과 PDCC 유무에 따라서 좀 승차감과 운동 성능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 카이엔 쿠페는 처음 타봤지만 그 독일에서 탔던 에어 서스펜션과 PDCC 있는 그 카이엔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쿠페라서 그런지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인데, 그거 제외하면은 정숙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 제가 아까 서 있었던 곳이 좀 휴게소라서 주위가 시끄러워갖고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정차 중에도 외부 소음이 굉장히 차단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적고, 지금처럼 이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조건인데, 이 도로에서도 외부 소음의 차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옆유리가 두 겹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굉장히 적고, 저는 카이엔 쿠페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좀 스포티할 줄 알았는데, 카이엔과 근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카이엔보다 하체가 좀 더 단단해 갖고 그 스포티한 느낌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정숙성은 거의 비슷해 갖고 그 주행 느낌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 포지션인데, 이게 좀 되게 껑충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낮게 하고 앉았는데 시트 포지션이 꽤 높습니다. 가장 낮게 해도 지금 이렇게 좀 내려다 보여요. 물론 이게 대시보드가 낮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대시보드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투아렉처럼 이 차도 시트의 그 방석의 기본 그 길이가 좀 짧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앞쪽의 길이를 좀 연장을 해야 되죠. 이 카이엔 쿠페 외장 디자인은 카이엔과 사실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바로 저 뒷모습이죠. 뒷모습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 지금처럼 스포일러를 펴니까 카이엔과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두드러지네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같은 파워트레인이어서 그 신형 카이엔과 최소한 동력 성능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풀 가속을 할 때 뭔가 약간 좀 무거운 느낌도 있어요. 신형 카이엔보다 하체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하체 충격 또는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부딪히는 소음 이런 걸 다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의 차이지, 신형 카이엔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근데 좀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형 카이엔보다 이 차가 더 나을 수 있죠. 하체가 단단하긴 하지만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좀 전에 고속주행을 했을 때도 그 신형 카이엔처럼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래서 카이엔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르쉐가 신형 카이엔 개발하면서 뭐 원래도 그랬지만 좀 더 굉장히 보편 타당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으로 더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하체의 그 댐핑이 좀 두드러지게 단단해지죠. 가장 특징적인 게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뭐 다른 포르쉐의 그 스포츠 플러스와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거만큼 911이나 뭐 카이엔, 박스터만큼 단단한 건 아니고요. SUV니까. 근데 그 단단해지는 느낌 또는 상하의 그 움직임은 그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그리고 가속 페달의 그 반응도 굉장히 빨라지죠. 이 스포츠 플러스와 비교하면은 그 노멀은 상대적으로 좀 그 초반에 밟았을 때 그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 스포츠 플러스는 이렇게 조금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훅 하고 움직이죠. 보통 다른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가 다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포르쉐는 이 스포크의 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더 그 변환할 때 사용하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갔다 다시 되돌려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멀에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한 번 더 돌리면 다시 또 노멀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 편의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엔 시승기 때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오토홀드가 풀릴 때 그 작동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이제 오토홀드가 풀릴 때 그 소음이 있어요. 쓱 하고 그 금소금. 이게 일반 자동차였으면은 승차감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큰 단점이 될 건데, 포르쉐라서. 근데 카이엔은 애초에 그 차 성격이 보편 타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점이라고 봐야죠.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오토홀드가 풀릴 때, 그러니까 지금 딱 멈춰 있다가 가속 페달 밟으면은 홀드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풀리는데, 그 풀릴 때 슥 하고 짧게 금속음이 나죠. 이게 다른 차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그런 소리라서 좀 승차감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카이엔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작년에 국내 샀던 카이엔은 이 소음이 되게 컸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차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저속에서도 좀 꽤 묵직하고요. 다른 포르쉐가 그렇듯이 이 조향했을 때의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SUV지만 이런 스티어링 감각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번에 카이엔 쿠페를 짧게 타봤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는 카이엔이 있고 카이엔 쿠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카이엔 쿠페를 개발을 하면서 그냥 일반 카이엔은 그냥 완전히 좀 컴포트하게 조용하고 그렇게 가고, 쿠페는 예전에 그 초창기의 카이엔처럼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그렇게 세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체 서스펜션은 좀 더 단단해서 스포티한 건 맞는데, 그 카이엔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석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카이엔 쿠페 역시 이 드라이브 모드 그 가운데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20초 동안 그 최대의 부스트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게임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벨로스타인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사용하면은 좀 시간이 있어야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르쉐의 스포츠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곧바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연이어서. 이번에 카이엔 쿠페 시승은 제가 늘 시승하던 곳이 아니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데, 지금 운전하면 할수록 이 굉장히 조용한 것에 좀 놀랍네요.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엔진 소리 자체도 조용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회전수가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이제 들리게 그렇게 세팅이 됐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소리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통 3000rpm 이하에서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엔진 회전수를. 이제 그렇게 한정을 하면은 이 차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차가 되겠죠. 노면 소음도 적고 바람 소리도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급에서 가장 조용한 차가 아닌가, 카이엔과 함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쿠페형 SUV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독일 3사 위주로 Q8도 있고 X6도 있고 GLE 쿠페도 있는데, 이 카이엔 쿠페가 이제 그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최신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조용한 거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카이엔 쿠페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의외로 좀 카이엔과 그 디자인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이거는 또 카이엔과 같은 단점인데,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내장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내장재가 뭐 플라스틱이나 여기 쓰인 뭐 우레탄이나,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 이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 여기 말고 특히 저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이 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나 눈으로 봤을 때나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형 카이엔 쿠페 시승은, 이거 시승회라서 간단하게 그냥 소감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시승차를 빌려서 찍어 보겠습니다.
예, 신형 911로 갈아탔고요. 이 차 사양은 4S 쿠페입니다. 3리터 트윈터보 엔진에 450마력 사양이고요. 보통 세대가 이제 거듭이 되면서 점점 출력이 높아지잖아요. 이 4S 출력이 450마력이니까 그 예전에 959와 같은 출력이네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카이엔 타다가 바로 타니까 차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렇게 좀 천천히 달려도 빨리 좀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시트가 그 카이엔 쿠페에 비하면은 작다기보다는 몸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스포츠 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쿠페에 비하면은 그 실내의 전반적인 내장재가 더 떨어지네요. 그 카이엔 쿠페도 내장재가 그렇게 썩 좋다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카이엔 쿠페에 비하면은 내장재가 딱 시각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좀 더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시선이 잘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도어 트림의 스위치 버튼, 그리고 모니터보다 밑에 있는 부분들의 그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는데, 보통의 그 하이그로시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서 많이 쓰이는 그 하이그로시보다는 약간 좀 연한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이 하이그로시만큼은 다른 브랜드의 하이그로시보다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더 좋아 보여요. 신형 911은 이미 실내 디자인을 보셨겠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버튼의 수가 확 줄어든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버튼이 좀 많았잖아요, 센터페시아에. 근데 지금은 버튼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어 레버 양쪽에 좀 공간이 많이 남죠. 여기 지금 버튼이 뭔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깨끗해 보이고 심플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별로인 부분이 이 기어 레버죠. 기어 레버가 되게 작아갖고 그냥 장난감 같아요. 포르쉐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송풍구의 그 조절을 모니터에 그 버튼으로 하잖아, 터치식으로. 그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인터페이스였는데, 이것도 너무 좀 작아서 좀 언밸런스합니다. 근데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면은 이 레버가 이거보다 더 크면은 이 공조장치가 좀 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작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는 타자마자 이렇게 잡소리가 나네요. 귀뚜라미 소리. 이게 카이엔 쿠페 워낙 조용할 때 타서 그런지 이런 좀 잡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정차 중에는 이제 911답게 그 공회전 소리가 꽤 큰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형에 비하면은 그 공회전 때 엔진 소리도 약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9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 아주 초반에 천천히 출발할 때 좀 느낌이 좀 되게 무겁거든요. 말 그대로 그 듀얼 클러치 그 수동의 느낌으로 아주 그냥 천천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는 2000rpm 이하에서는 이제 꽤 조용해요. 근데 2000rpm만 넘으면은 소리가 확 하고 커지죠. 근데 확실히 카이엔 쿠페보다는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네요. 근데 이 잡소리가 좀 심한데요. 여기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내장재가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또 스티어링인데, 이 스포크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도 이게 무광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좀 만져보면은 그렇게 촉감이 좋은 편 아니고, 이렇게 만지면 잡소리도 나죠. 근데 카이엔 쿠페와 다르게 911은 이렇게 좀 소리가 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다른 911 시승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데일리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차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운전을 할 때 그 전방이나 그 좌우의 시야가 꽤 좋아요. 사이드 미러에서 그 옆에 그 팬더 불룩하게 튀어나온 건 911의 특징 또는 그 와이드 바디의 특징 중 하나인데, 저렇게 그 리어 팬더가 사이드 미러의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양쪽의 시야가 꽤 잘 보이는 편입니다. 이 후방 시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11이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성차의 성격인데 이 차 역시 그런 성격을 잘 계승을 하고 있고 구형에 비하면은 좀 더 그런 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차도 오토홀드가 있는데 카이엔 쿠페와 달리 오토홀드가 풀릴 때 그 소음은 아주 적어요. 카이엔이나 카이엔 쿠페는 오토홀드 풀릴 때 그 작동 소음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뭐 거의 일반적인 승용차만큼은 아니겠지만 카이엔에 비하면 훨씬 조용합니다. 실내 계기판이 기존에 비하면 달라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현대적으로 재해석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치가 가운데 타코미터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디지털 속도계가 있고 이렇게 배치된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디지털이다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이 계기판 디자인이 그렇게 썩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양쪽에 그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크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빨간 띠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가 사륜 앞뒤 토크 배분이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이얼 움직이면 타이어 압력 정보나 이것도 새로운 인터페이스네. 그리고 차량 내비게이션, 트립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차는 앞뒤 토크 배분이 기본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은 앞쪽으로 전달이 되는 토크는 굉장히 작고 대부분의 토크가 리어 엑셀로 가죠. 이 공주장치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카이엔과 동일합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없네요. 그리고 이 머플러 이 그림을 누르면은 스포츠 머플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죠. 공회전 때도 그 뒤에서 둥 하고 들리는 소리가 뭐 대략 한 30%? 40% 그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머플러의 그 소리도 이렇게 주행 중에 더 좋네요. 듣기가 더 좋아요. 더 낮고 넓게 퍼지는 그런 음량이네요. 아까는 출발할 때 그 듀얼 클러치 특유의 그런 좀 천천히 움직이는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출발을 하면은 이 911이 의외로 그 변속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천천히 회전수 2000rpm 이하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변속 충격을 거의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변속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풀 가속 또는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변속 충격이 탁 하고 이제 인위적으로 세팅된 게 좀 발휘가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변속기의 그 변속만 보면은 거의 뭐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카이엔 쿠페를 타서 그런지 하체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많이 단단하죠.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이 월등히 적고 구형에 비하면은 약간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긴 한데 이건 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차는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가속력도 좋아졌는데 풀 가속 할 때 보면은 체감 가속은 기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지긴 빨라졌지만 터락셀 했을 때 그 체감 가속이 그렇게 아주 강렬하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차가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방금처럼 풀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엔진의 토크가 타이어로 확 하고 쏟아진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의 차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911이죠. 그리고 뭐 예전에 911처럼 이 차도 회전수를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이 정도까지만 911 그냥 카레라 4S니까 이 정도까지만 쓴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만큼 풀 가속했을 때 고회전 자동 변속 되는 시점에서도 그 회전 질감에 여유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웻이 있는데 다른 포르쉐들처럼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댐핑도 꽤 단단해지고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도 매우 스포티하게 변하죠. 이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한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하체가 더 단단해서
지금처럼 이거 지금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노면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은데 여기에서도 약간 좀 고도로 달리면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예요. 시내 같은 데서는 그냥 노말로 다니면 괜찮긴 한데 스포츠 플러스는 좀 하체가 좀 단단한 세팅이고요. 카이엔 쿠페와 다르게 카이엔 쿠페는 이 드라이브 모드 돌리면은 이게 그냥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인디비주얼에서 막히고 다시 반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뭐 사소하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륜은 풀 가속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50대 50으로 배분이 되고요. 이제 정속 주행하거나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대 1로 배분이 됩니다. 이게 확실히 911의 스포츠 리스폰스는 카이엔 쿠페와 레벨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가 이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회전수가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데 그게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 회전수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이 차 역시도 이제 한번 사용하고 난 뒤에 바로 연속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풀 가속하면은 회전수가 이제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노멀 모드에서도 거의 한 7,500rpm 되는데, 그러니까 터보 엔진으로서는 회전수를 굉장히 높게 쓰는 거죠. 요즘에 보통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승용차의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써야 대략 한 6,500rpm 이 정도인데 이 차는 거의 7,500rpm에서 자동 변속이 되니까 터보 엔진으로서는 굉장히 높게 회전수를 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회전수를 써도 그 질감에 좀 여유가 있어 갖고 이제 이거보다 더 높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은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야간 되니까 좀 더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주간에는 좀 별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 오니까 좀 더 예쁘긴 합니다, 계기판이. 고속으로 주행 시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고르게 나긴 하는데 이쪽 그 운전자 쪽 유리에서 좀 이렇게 새는 그 바람 소리, 그 소리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 소리는 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실내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의 소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리 들어오면은 이게 쇠 같은데 보통 패들 시프트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금속 같아 갖고 이제 잡았을 때나 뭐 조작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촉감이 꽤 좋습니다. 이번에 저 신형 911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이 차 역시도 다음에 시승자 따로 빌려서 좀 더 자세하게 시승을 해보겠습니다.